안녕하세요, 엘렉트로캠입니다. 오늘도 테슬라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즐거운 소식이죠. 오늘 주식이 진짜 많이 올랐습니다. 예전과 다르게 이런 모습을 보기가 쉽지 않죠. 이렇게 오른 이유는 기사에서는 옵션 거래가 굉장히 활발하게 콜옵션이 이제 풀옵션보다 더 많이 콜옵션이 더 많이 일어나서 이렇게 상승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런 콜옵션이 왜 왔는지는 아직 정확히는 잘 모르겠습니다. 밝혀진 바가 없지만 그동안 테슬라가 워낙 잘해왔고 어제도 얘기했듯이 계속 전기차에 있어서 시장 점유율이나 판매량이나 굉장히 높은 수준으로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잘하고 있기 때문에 반영된 게 아닌가라는 추측이 있습니다. 하지만 주식을 예측하는 거는 매우 어려운 일이죠. 아무쪼록 계속 잘 올랐으면 좋겠고요. 그래도 이렇게 기분 좋게 시작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이야기들 중에 제가 구독자님 댓글들을 이렇게 대부분은 많이 읽어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많이 이렇게 댓글 남겨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한 가지 댓글은 제가 어제 이 장부 문제, 그러니까 비트코인을 어떻게 이제 처리할 거냐, 그것에 대한 이제 기사들이나 이런 룰들, 회계 룰들을 제가 몇 개 읽어봤거든요. 요거 좀 복잡하더라고요. 제가 어제 어쨌든 사거나 팔거나 해서 이게 캐피털 게인이나 캐피털 러스가 돼야지 이제 기록이 된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는데, 원리 원칙은 사실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댓글에도 너무 감사하게도 좋은 의견 너무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당연히 제가 하는 이야기를 당연히 비판적으로 들으셔야 되고요. 틀린 점이나 이런 것들 댓글로 남겨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이게 손실이 났을 때, 이걸 영어로는 회계상 이제 impairement라고 하는데, 이제 비트코인이 이제 자기가 산 가격보다 떨어지면은 이거를 장부에 계속 바로 이렇게 쓴다고 이제 알려주셨는데, 그래서 이렇게 투자자들이 지금 비트코인 롤러코스터를 타고 가격이 확 내려가면, 그래서 투자자들이 그런 것 때문에 싫어할 거다. 왜냐면 실상으로는 그거를 사거나 팔아야지 실제 캐피탈 게인이나 러스가 생기는 건데, 어쨌든 자기가 산 가격보다 떨어지면 일단 장부에 기입을 함으로써 이제 손실로 처리되니까, 아마 많으면 지금 다시 많이 회복했지만 또 그렇게 떨어지면 한 120 밀리언 달러 정도의 손실을 기록할 것으로 그냥 대략적으로 이렇게 예측이 되는데, 요게 좀 애매합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테슬라는 가격이 만약 떨어진다고 하면은 그 떨어진 즉시 그 분기에 제일 낮은 가격이거나 아니면 그 분기 말 가격이거나 이런 것들을 양쪽의 스탠스를 취해 왔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댓글에도 이제 떨어지면 바로 이제 알려준다라고 했는데, 그게 되게 애매한 이유가 뭐냐면 이 FSB Financial Accounting Standard Board가 아직 크립토에 대해서 이렇게 명확한 규정을 내리고 있지 않습니다. 그냥 테슬라가 굉장히 커셔스하고 이제 보수적으로 접근해서 그 양쪽 방향을 다 하는 거고, 마이크로 스트레치지나 이런 걸 이 비트코인을 많이 갖고 있는 회사들이 이런 회계를 쓰는 법들을 대략적으로 이제 따르는 거지만 아직 명확히 이게 규정이 돼서 이렇게 하는 게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테슬라가 어떻게 이거를 기록할지 매우 궁금하긴 합니다. 가격이 회복하긴 했지만 이번 분기에 굉장히 밑바닥을 한번 때렸는데, 그걸 기준으로 이제 임페어먼트를 쓸지, 사실 이거를 어떻게 쓰는지는 지금 어떻게 해라 이렇게 명확한 규정이 아직은 이렇게 있어 보이진 않아서, 가격이 올랐으면은 그걸 고려해서 할지 어떻게 쓸지 이것도 좀 관심사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요런 변수, 그러면 이걸 만약 임페어먼트로 잡게 되면은 수익이 떨어진 걸로 기록이 될 텐데, 그럼 또 이제 주류 언론들에서 비판적인 이야기를 많이 듣겠죠. 근데 요 부분은 아직은 100% 명확하지 않다. 그러니까 그 전에는 계속 이제 테슬라가 이야기하기를 그렇게 하겠다고는 했지만 FSC의 그 가이드라인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아직 이런 크립토에 대한 것들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어떻게 기입될지 이것도 아마 이번 2분기 실적 발표에 유심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로는 이 전기차의 침투율이라고 해야겠죠. penetration rate. 그러니까 전기차가 생각보다 훨씬 더 이렇게 부밍할 거라는 거죠. 훨씬 더 빨리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원래 예측했던 것보다 더 빨리 많이
이제 보급될 것 같다라는 블룸버그의 기사입니다. 예전에 했던 프레딕션을 이제 아웃페이스 한다는 거죠. 이제 더 빨리 쫓아가고 있는데 주요 원인은 레귤레이션이 굉장히 더 터프해지고 그리고 소비자들의 수요가 생각보다 훨씬 더 컸다라는 거죠. 지금 테슬라 팔리는 걸 보면 잘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원래대로라면은 한 38년 반 이렇게 법안도 한 35년이죠. 근데 그거보다는 더 빨리, 그러니까 5년 정도 더 빨리 33년 정도에 올 것으로 이제 추측이 되는 거죠. 이런 EV 슈프리머시가. 근데 이제 각 나라별로 보면은 유럽이 좀 더 빠를 것으로 보여지고요. 2028년, 중국은 2033년, 이제 미국이 제일 좀 늦을 것 같다라는 요 중간에 트럼프 정부 때 조금 지연시키는 효과가 있어서 더 늦어지지 않을까라는 프레딕션이 있긴 합니다만 글쎄요. 테슬라의 그런 혁신이 지금 메인 공장이 아직은 미국에서 돌고 있기 때문에 더 빨라질 수도 있겠다라는 조심스러운 저희 생각도 한번 덧붙여 봅니다. 그렇지만 현재 페이스가 굉장히 빠르다라는 점, 이런 것들이 아마 주식에 반영되지 않았을까. 왜냐하면 현재 상황을 고려한다라면 뭐 테슬라보다 더 나은 혁신적인 지금 전기차의 브랜드가 그렇게 딱히 보이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누적돼서 오늘 주식에 반영되지 않았을까. 이것도 조심스러운 예측입니다. 주식이 오르고 내리는 걸 어떻게 알겠습니까? 예, 그 증거 중 하나로 어쨌든 지금 미국에 지금 아직 세부 모델별 판매량은 아직 더 집계가 안 됐는데 지금 5월달 수치가 대략적으로 나왔거든요. 전기차 판매량이 미국에서 보면은 무려 329%나 증가한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 요번 올해 와서도 지금 최고치죠. 뭐 물론 이게 애매한 게 지금 최고치긴 한데, 물론 전기차도 최고치긴 하지만 토탈도 최고치죠. 근데 이건 플러그인 하이브리드가 껴져 있는 상태여서 이게 좀 더 이제 정확한 데이터가 나오면 또 업데이트를 하겠습니다. 하여튼 미국에서 지금 전기차 판매량이 급증하고 있다라는 거. 왠지 이 테슬라의 생산량이 는 것도 판매량을 올리는데 일조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듭니다. 자,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 이런 레벨 2 스테이션, 레벨 2 차지가 별로 썩 그렇게 의미가 없을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건 제 개인적 경험을 이제 믹스해서 얘기한 거죠. 제가 실제로 써보니까 미국에서 레벨 2 차저는 별로 썩 필요하지 않을 것 같은데, 근데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기사가 클린 테크니카에서 나왔더라고요. 똑같은 논조입니다. 일단 레벨 2 차저가 딱히 쓸모가 없고 테슬라 슈퍼 차저가 많이 보급되면서 거기다 일렉트리파이 아메리카도 있죠. 이제 DC 패스트 차징입니다. 그런 것들이 너무 보급되다 보니까 레벨 2가 그렇게 의미가 있는지 잘 모르겠고, 그리고 이것도 제 경험과 비슷하죠. 근데 호텔이나 이런 데서 쉴 때 그런 데 의미가 있는 거죠. 내가 어디 놀러 갔는데 거기서 좀 많은 시간을 좀 몇 시간 보낼 때 레벨 2 차저로도 이제 꽤 충분한 양을 보낼 수 있죠. 이제 몇 시간만 이제 좀 있게 되면. 저도 바가지를 썼듯이 이거 무슨 적지 않은 곳들이 너무 가격을 많이 붙인다라는 겁니다. 구불도 나왔네요. 시간당 구불. 와, 이거 정말 날도독인데 뭐 이런 경우도 있고, 이 로케이션이 별로고 생각 없이 깐 거죠. 그러니까 보조금 때문이죠, 사실. 그러다 보니까 똑같이 디스트리뷰를 별로 고칠 생각이 없죠. 그래서 이런 사진들 많습니다. 차지 포인트인데 이거 뭐 쓰라는 건지 말라는 건지 이런 게 생각보다 많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로케이션도 형편없고 관리도 안 되고. 그래서 결론은 좀 더 소비자들의 편의성과 그리고 릴라이브 좀 관리를 해야 되고 좀 가격을 좀 낮춰라. 너무 많이 받는다라는 거죠. 가정용 전기에 비해서 몇 배씩 받으니까 이게 딱히 지금 레벨 2 차지는 이렇게 큰 미래가 안타깝게도 보이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물론 모든 레벨 2 차저가 좀 형편없다는 건 아닌데 꽤 잘 쓴 경험도 있습니다. 근데 제가 써보니까 반반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안타까운 점들을 좀 잘 정리해서 나온 기사가 있어서 제 생각과 매우 흡사해서 기존에 했던 얘기들을 이렇게 잘 정리해 준 것 같아서 이렇게 덧붙였고요. 자, 이제 좀 브랜드 얘기인데요. 많은 포르쉐 팬들이 참 많다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고 이제 스포츠카 브랜드로서 굉장히 이 밸류가 높지만, 요즘은 이런 독일 럭셔리 브랜드 포르쉐까지 포함해서 과연 테슬라한테 이게 대비해서 어떤 이점이 있을까? 실제로 지금 BMW 같은 경우는 많이 지금 테슬라로 넘어오고 있죠. 그러니까 이런 전기차 시대를 맞이해서 이런 럭셔리 브랜드들이 살아날 수 있을까? 과연 어떤 이점이 있냐라는 이런 기사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별로 큰 이점이 없다라는 거죠. 성능이면 성능, 어떤 친환경적인 측면에서도
테슬라만의 독보적인 어필하는 점, 그리고 퍼포먼스 역시도 이렇게 뒤지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의 의구심, 그리고 무엇보다도 사실 이게 제일 크죠. 이런 럭셔리 브랜드들이 옛날 같지 않습니다. 제가 지금 테슬라를 타기 전엔 벤츠를 탔지만 사실 제가 돈이 많아서 벤츠를 탔을까요? 사실 벤츠가 많이 싸진 거죠. 지금은 싼 벤츠는 뭐 CLA도 있죠. 진짜 3만 불만 되면, 그러면 토요타 캠리라든지 혼다 어코드에 풀업을 하고 옵션을 이것저것 최상으로 넣게 되면은 독일 럭셔리 브랜드를 이제 넘보게 됩니다. 그리고 포르쉐도 안타깝지만 그 옛날의 포르쉐가 아니죠. 제가 모델 Y를 풀옵션 이제 FSD를 넣어서, 퍼포먼스는 아닙니다. 롱레인지를 이제 FSD를 넣어서 6만 불에 샀는데, 이 기사 보면 마칸이 5만 불에서 시작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포르쉐를 못 살 리가 없죠. 그 가격이면. 심지어 박스터도 있고. 그러니까 많은 럭셔리 브랜드들이 문턱을 낮춘 데다가, 그러니까 브랜드가 접근성이 훨씬 더 좋아진 거죠. 이렇게 되면 브랜드 이미지를 갉아먹게 되고요. 제가 또 다른 예를 보여드리면 2007년에 이 머세데스 벤츠 E클래스, 이 스타팅 프라이스가 MSRP가 5만 불에서 84,600불입니다. 2007년에요. 그러면 지금 2021년에도 예, 54,000불에서 시작을 합니다. MSRP가. 그러다 이제 11만 불까지 가죠. 뭐 AMG 라인이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더 좋은 엔진과 더 럭셔리하게 해서 라인업이 더 올라갔을 뿐이지 스타팅 가격을 보십시오. 2007년이나 2021년이나 큰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무려 14년 동안 물가 상승도 있었을 텐데 스타팅 가격이 큰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5만 불과 지금의 5만 불에는 가격 차이가 현격할 텐데 여전히 벤츠는 스타팅 가격을 못 올리고 있습니다. 이걸 왜 못 올렸냐면, 올리면 판매량이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이런 럭셔리 브랜드들도 결국은 수익을 많이 내기 위해서 차를 많이 팔고 싶어 하는 욕심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세일즈 볼륨과 익스클루시브 사이에서 경쟁을 하다가 결국은 돈을 더 많이 버는 쪽으로 이제 선회를 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브랜드 접근성을 올리게 되고 가격도 저렇게 못 올리게 되게 됩니다. 올리게 되면 소비자들이 외면하게 되고 경쟁이 치열한 미국 시장에서 외면받게 됩니다. 벤츠만 그런 게 아니라 지금 포르쉐 타이칸도, 아니 지금 판매량을 보면 이렇게 쭉 꽤 잘 팔고 있습니다. 글로벌리 진짜 분기별 이제 만 대를 바라보는, 굉장히 잘 파는 거죠. 근데 이렇게 판매량이 늘 수 있었던 이유는 타이칸이 자꾸 저렴이 버전의 그 타이칸을 만들어낸다는 겁니다. 이제 8만 불이죠, 미국에서. 이거 텍스 크레딧 받으면 7,500불 까야 되니까. 포르쉐는 아직 텍스 크레딧이 살아있습니다. 많이 못 팔아서. 그러면은 7만 불 초반, 뭐 다른 이제 주에서 전기차 보조금을 많이 받으면 이제 6만 불 후반에도 살 수 있게 되는 거죠. 자꾸 신모델을 내놓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가격을 낮은 거를 내놓고 있습니다. 브랜드 접근성이 더 좋아지는 거죠. 그리고 아마 옛날에 포르쉐였다면, 10년 전 포르쉐였다면 저 같은 사람은 엄두도 못 냈을 겁니다. 시승도 못 했을걸요? 아마 딜러십에서 문전박대 당했을 텐데, 요즘은 계속 저한테 지금 귀찮게 이메일이 오는데, 이제 좀 몇 개 남은 모델이 있는데 살 생각 없냐고 꾸준히 저한테 이제 딜러가 가끔씩 연락 오고, 이 크로스 트리스모도 나왔을 때도 시승 한번 해보지 않겠냐고. 이렇듯 지금 럭셔리 브랜드들의 문턱이 좀 낮아져서 그런 예전의 위상은 아닙니다. 아마 벤틀리나 뭐 페라리 정도 가야지 이제는 넘사벽이지, 포르쉐까지도 물론 그렇다고 뭐 저렴한 브랜드라는 얘기가 아니라 옛날에 비해서는 접근성이 월등히 좋아졌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제가 포르쉐의 그런 배터리 개발을 좀 이제 전략이 참 마음에 든다 해서 칭찬을 해서, 혹시나 뭐 댓글에 보니까 제가 뭐 테슬라를 버리고 넘어가는 거 아니냐, 왜 포르쉐를 칭찬하는 이야기 때문에 댓글이 달린 것도 봤는데, 저는 테슬라만한, 지금 다시 한번 알려드리지만 상품성 있는 전기차가 없기 때문에 테슬라를 타고 있는 거지, 포르쉐가 좋은 배터리랑 좋은 인프라를 그리고 그 개발해서 몇천 대 안 만드는, 물론 엄청 비쌀 것으로 예상되지만 그 2025년입니다. 뭐 그때 가봐야 아는 거기 때문에. 근데 뭐 딱히 지금 이런 흐름이라면 그때에도 테슬라가 훨씬 더 그런 시장의 강자로 유력하지 않을까 싶지만, 만에 하나 진짜 모르죠. 그건 배터리 기술의 엄청난 혁신, 그건 누구도 모르는 겁니다. 그럴 확률이 전 낮다고 보는 거지, 2025년은 또 모르는 거죠. 저는
제가 예측하는 건 길어야 1, 2년입니다. 2025년 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만약 포르쉐가 더 좋은 전기차를 내준다면 충분히 고려해 볼만 합니다. 그러나 이제 현재로서는 테슬라가 여전히 유력하다라는 거죠. 그렇지만 제 스탠스는 테슬라라서 좋은 게 아니라 테슬라가 좋은 차를 만들기 때문에 테슬라를 좋아하는 겁니다.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도 테슬라 관련 이야기들로 찾아뵙겠습니다.